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바람 아래 해수욕장에 가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모래가 아주 풍부한 그러한 동네인데 여기에 모래 유실을 방지 내지는 모래 포집을 위한 구조물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모래톱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민물과 썰물 때 장노출 촬영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몇 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도로 위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안을 거쳐서 안면도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지금은 대천에서 원산도로 안면도로 이렇게 도로가 났어요. 대천에서 원산도까지 해저터널이 생기고 그 해저터널을 지나서 원산도가 작은 섬이라 이것을 금방 건너가면은 다시 원산도 안면대교를 만나게 되는데 원산도 안면대교를 거쳐서 요 다리죠. 요 다리. 지금 요 영목항이라고 하는 항이 있는데 원산도에서 건너면 바로 영목항 옆으로 들어오게 되고 태안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태안 쪽에서는 이렇게 요 작은 대교가 있는데 요 뭐 이름은 안면대교로 되어 있어요. 안면대교 이게 77번 도로인데 이것을 쭉 따라서 끝에 이제 안면도 끝자락에 가게 되면은 영목항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산도를 건너가고 그래서 아마 위쪽에서 가는 분들은 태안을 통해서 안면도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랫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대천에서 해저터널로 이곳에 가면은 빠른 길이 될 거예요. 여기 바람 아래 해수욕장인데 좀 지도를 키워볼게요. 키면은 이렇게 이제 태안에서 들어오는 길이죠. 쭉 오면 요 위치에 오게 되면은 요런 이정표가 있습니다. 바람 아래라고 하는 77번 도로에서 영목항 들어가기 직전인데 이런 이정표가 있는데 요 도로를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은 녹록길이에요. 장삼포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쭉 들어와서 여기서 여기 따라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곳에 오게 되는데 이곳이 지금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차를 놔도 되고 요 끝에 오면 요 자리가 차를 놓기 좋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야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차를 놓고 이곳을 걸어서 여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끝에 오면은 이 끝자락이 바로 이곳인데 이건 네이버 지도에서 위성 사진을 보는 거예요. 이게 들 보이는군요. 그래서 요곳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구조물이 보이죠? 구조물들이. 자, 이것을 다른 사진을 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곳을 한번 업로드 좀 한번 해보려고 갔는데 16시에 물이 뭐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16시라고 하는 것을 저녁 오후 6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그 4시면 만조가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잘못 알고 가서 이미 물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지 않고 이 주차장에서 드론을 보내서 촬영으로 이거 본 겁니다. 네. 요것이 이제 있는 모래 유실 방지를 위하거나 또 모래 포집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들어온 모래가 여기서 잡혀 아마 있는가 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요 물속에 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 있는 요런 구조물을 이 위치나 이쪽에서 여러 군데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나는 촬영을 이곳에서 좀 70200으로 당기든지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진을 찍을 수 있나? 또한 찍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진들입니다. 이런 사진. 이것은 칼라로 이제 흑백으로 전환하지 않은 상태네요. 이것은 흑백으로 전환을 하고 위를 빼낸 사진 같아요. 이것을 위 것을 제거를 하고 이렇게 요거 아래만 이렇게 남겨서 보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이거 뭐 아까 물속에 잠겨있던 그 모래 포집기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따개비가 구조물에 이렇게 자라는 모습도 이렇게 있는 그러한 것이에요. 이런 사진도 찍을 수가 있고, 이것은 칼라네요. 이 사진을 이렇게 흑백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이런 사진, 자, 이런 것도 이제 칼라와 흑백을 동시에 만들어 본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내가 모아놓은 사진인데, 보면은 바람 아래 해변에서 모아놨는데, 여기 D850 사진이 있고, NX1 사진이 있고, 타임랩스로 촬영 이렇게 디렉트를 만들어 놨는데, 요것 날이 좀 다릅니다. 요것은 3월 달에 가서 촬영한 것인데, 물이 나갈 때 갔더니 지금 물이 이미 빠지고 있어서 좀 늦게 도착을 해서 촬영한 것이 이렇게 위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정도 빠진 상태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ND 필터가 있어야 장노출을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선 지금 이 촬영은 A 모드 촬영입니다. A 모드 촬영. A 모드로 촬영을 했는데 가지고 있는 필터 뭐 ND8, 뭐 16, 32 이런 것을 장착을 하고 ISO를 충분히 낮춥니다. 니콘의 경우는 ISO 64 아래에 한 스탑을 더 내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ISO 한 64 정도 아니면 더 아래로 내리면은 ND 한 16이나 32 정도 장착을 하게 되면은 노출이 한 6초, 7초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침 일찍이기 때문에 점점 날이 밝아지고 노출값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점점 내려와서 3초, 2초, 1초 이렇게 찍히게 되는데, 바로 이 사진이 그런 사진이에요. 그래서 6초를 찍었고 뒤에 가면은 1.6초가 나왔네요. 이것은 F값 11에 IS 64로 고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측광은 스파 측광이에요. 스파 측광에서 이것이 셔터 스피드가 나중에는 1초까지 이렇게 올라온 상태죠. 자, 요 사진 있고, 또 요 NX1 이 촬영은 인터벌 10초씩을 주고 정상 노출 640분의 1초네요. 아주 빠른 속도로 찍은 사진이고, 요 타임랩스라고 하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 첫 사진인데, 요것도 200분의 1초 F값 11에 이렇게 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한번 장노출 효과를 내는 사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1시간이라든가 30분이라든가 이렇게 ND 필터에서 긴 시간을 촬영한 것이 아니고, 길게는 6초, 짧게는 200분의 1초, 640분의 1초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장노출 효과를 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그렇게 촬영을 하면 어떤 사진이 될까? 그러면은 요 사진 먼저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것은 NEF 사진, 원본 사진에 대해서 사진이 커요. 그래서 이것을 몇 장만 골라서 쓰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되면은 5장이네요. 5장에 한 장 정도를 내가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쭉 내려서 스크롤을 하게 되는데, 지금 포토샵이 버전업이 되면서 지금 버그가 생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안 돼서 이게 쭉 가면 쭉 내려가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하면 스크롤바가 다시 올라갔죠. 보이는 것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어도비 코리아에 연락을 해서 원격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버그를 잡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수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됐어요. 이제 이것은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일일이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제일 앞줄만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몇 장 안 돼. 13장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너무 작아요. 그거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러면은 임의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좀 더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 바닥 사진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위에 나중에 만들었을 때 그 뽀샤시한 이 안개 현상이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는 조금 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3장이 선택이 됐는데 요 23장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툴에 가서 브릿지 화면입니다. 브릿지에 메뉴바에 툴 가서 포토샵 오른쪽 가면은 로드 파일 포토샵 레이어에서 레이어로 불러오기, 한글로는 레이어로 불러오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23장 사진이 불러왔는데 이것을 뭐 모두 선택을 먼저 해야 되죠. 지금 여기서는 정렬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정렬은 잘 돼 있어서 원칙은 정렬을 해야 맞습니다. 근데 정렬을 할 때 더러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드르륵 봤을 때 한 곳에 시선을 고정하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제 아래로 내려볼게요. 자, 올려볼까요? 자, 올려서 아래 쭉 내려도 저 구조물이 변하지 않죠? 이것은 화각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할 때는 레이어 맞추기, 자동 정렬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하는 방법은 첫 레이어에 마우스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Ctrl Alt A 하게 되면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Ctrl Alt A 해서 여기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Convert to Smart Object 고급 개체화죠. 고급 개체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로우 파일이 돼서 지금 컴퓨터 사용에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레이어에 가서 쭉 내려가면은 스마트 오브젝트 고급 개체 쭉 따라 내려가면은 스택 모드가 있습니다. 병합하기죠. 병합하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병합을 하냐,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냐, 아니 민, 여기서는 평균값입니다. 평균값 민을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자, 요 사진을 갖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하나, 이제 컨트롤 J에서 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업하기에, 이것은 요 보면은 23장 사진이 겹쳐져 있는 상태죠. 이것을 라스터라이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스터라이즈 레이어에서 그냥 라스터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한 장 레이어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누르면은 이것은 아래처럼 이렇게 23장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한 장 데이터를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약간 이제 빨리 보정을 해 볼게요. 쉬운 방법으로 여기서 다시 스마트 오브젝트로 이렇게 만들면은 같은 스마트 오브젝트이지만은 이것은 23장이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것은 달라요. 이 상태에서 스마트 오브젝트 해서 컨트롤 알트 시프트 A 해서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A입니다. 컨트롤 알트 시프트 A가 아니라 이것은 단축키죠. 이렇게 해서 지금 카메라로 와서 자동으로 한번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동. 요 정도 이제 올려보고, 이 파란 것은 지금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요 하얀색으로 변했죠. 요것을 지금 클리핑을 체크를 해놔서 이렇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클리핑을 좀 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출값이 오버되는 것을 미리 보기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대비를 살짝 주고, 요때는 디헤이지를 살짝만 올려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뽀샤시한 것을 조금 더해줄 수도 있어. 이런 상태면 뭐 적당히 잘 돼 있네요. 여기서 다른 거 뭐 문제가 없을 겁니다. 노이즈 전혀 없습니다. 왜 노이즈가 없냐 하면은 이것이 지금 뭐 길게는 6초까지 짧게는 뭐 1초 이렇게 찍은 사진이지만은 또
장노출로 찍었다 하더라도 뭐 5분씩 찍었다. 여러 장을 하면은 중간값이나 평균값을 쓰게 되면 노이즈는 제거가 됩니다. 노이즈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전에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평균값을 쓰면은 노이즈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해서 이제 넘어오는 겁니다. 자, 여기 다 돼 있죠. 여기 좀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이것을 크롭이나 뭐로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수직 수평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냥 뭐 기호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것을 어찌 않고 2대 3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16대 9인데 자, 이 상태에서 좀 잘라 볼게요. 자, 먼저 이 상태에서 이것을 이렇게 수직을 조금 맞춰 볼게요. 어디 뭐 기준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맞춰야 되겠네요. 좀 이것이 정확하게 뭐 수직 수평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크롭을 하고 자, 크롭을 해서 이렇게 맞춰 본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바로 이제 흑백으로 전환할 수도 있죠. 자, 우선 요거 하나 두고 두 번째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업. 이제 타임랩스로 촬영한 거 요거죠. 타임랩스 촬영한 건데 이걸 가지고 또 해보 같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같은 카메라인데 이것은 JPG 촬영을 했습니다. 왜 JPG 촬영을 하느냐? 이렇게 타임랩스 촬영을 해서 장노출 효과를 내는 사진을 만들 때 굳이 로우 파일을 촬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 또 타임랩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로우 파일로 타임랩스를 만들 수가 없어요. 변환을 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타임랩스 용으로는 JPG 파일, 큰 파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파일이든 중간 파일이든 뭐 노멀 표준이든 뭐 적당한 사진으로 촬영을 하는데 큰 사진이 아니어도 타임랩스를 만드는데 지장도 없고 또 여기 장노출 효과를 내는데도 별 지장이 없다고 하는 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꺼번에 이게 스크롤이 끌어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포토샵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올라가 있어서 위에만 지금 선택이 된 거예요. 자,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찍어 갈게요. 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찍게 되면은 5장에 인터벌 10초씩 한 인터벌 10초씩 찍은 사진인데 5장이 하나면은 보통 50초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40초가 껴있네요. 그래서 거의 뭐 한 1분 가까이 한 장이 찍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찍어도 1분에 한 장씩 2분에 한 장씩만 내가 찍어도 장노출 효과를 내는 사진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타임랩스용으로 여러 장을 촬영했지만은 실제 이것을 다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하나를 뺀다든가 넣는다든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꼭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다시 이 사진을 포토샵으로 가겠습니다. 자, 메뉴바 툴에서 포토샵 로드 파일 인투 포토샵 레이어로 불러오기 해서 다시 갑니다. 하는 방법은 좀 전에 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체 선택은 뭐라고 그랬죠? 컨트롤 알트 A 해서 모두 선택이 됐고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스마트 오브젝트에서 여기는 좀 JPG 파일이라 지금 아주 빨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레이어에 가서 스마트 오브젝트 고급 개체 스택 모드 병합하기 민 평균가 해서 주면은 어떤 사진이 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진이 만들어졌네요. 자, 이것은 아주 깔끔하게 잘 됐는데 이 사진을 하나 또 JPG 복사한 다음에
가볍게 간다고 그랬죠. 가볍게. 자, 가볍게 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좀 가볍게 라스트라이즈와 한다는 얘기예요. 레스트라이즈. 그러니까 가벼운 파일로, 단일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름을 다시 스마트 오브젝으로 만들어 준다고 그랬어요. 스마트 오브젝. 그 이유는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스마트 오브젝으로 고급 객체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잘못된 작업을 수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점이 있어서 만든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A에서 여기 지금 와서 오토를 한번 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조금 요걸 좀 많이 줄게요. 자, 확 올렸습니다. 컨트라스트 대비를 완전히 올려봤어요. 자, 사진이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헤이즈를 약간만 올려줄게요. 자, D 헤이즈를 약간만 이렇게 13, 12 정도 올렸네요. 그래서 안개 효과를 좀 더 준 거죠. 자, 요 정도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뭐 다른 거 요것도 요 선 같은 걸 또렷하기 위해서 샤픈을 한번 살짝 줘 볼게요. 자, 디테일에 갑니다. 샤프닝 값을, 자, 이것을 샤픈 값을 지금 한 100 정도 줬다고. 100 정도. 지금 이렇게 주면은 모든 곳, 이러한 내가 주고자 하는 곳이 아닌 요 기둥, 어마운트 값 100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둥 말고, 이 그물 말고 요 바탕에 있는 물까지 전부 다 들어갔거든요. 이것을 마스크를 씌운다고 그랬죠. 전에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마스크 씌우는 방법은 Alt 키를 누르고 마스킹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돼요. 흰 부분은 어마운트 값 100이 적용되는 곳이다. 자, 다시 흰 부분은 어마운트 값 100이 적용되는 곳이다. 우측으로 스크롤합니다. 스크롤하면 이렇게죠. 흰 부분은 어마운트 값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검은 부분은 물이죠. 저 물 부분은 어마운트 값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노이즈 같은 게 이런 게 생기질 않습니다. 자, 요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물은 건드리지 않고 요 나무 가장자리 이러한 데만 좀 샤픈을 준 겁니다. 샤픈. 다시 요런 상태로, 요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오케이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들어오죠. 자, 다시 여기서 와서 보니까 카메라 로고가 여기 보이죠? 지금 앞에서 보정을 하고 나왔는데 그것이 좀 모자른다 아니면 잘못된 것 같다면 다시 보정을 하려면 여기서 이 카메라 로고를 투 클릭을 하게 되면은 다시 돌아오고 좀 전에 작업한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이렇게 다시 보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이점이 있어서 아까 여기서 고급 개체화된 요 여러 23개의 사진이 병합되어 있는 요것을 단일 레이어로 만들고 단일 레이어를 다시 고급 개체로 만들어서 보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요 마스크도 생겼죠. 요 마스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브러쉬로 일부분만 이렇게 되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브러쉬 이렇게 보정을 하고 왔는데 지금 여기 마스크 위에가 다시 브러쉬 하니까 보정을 하지 않은 상태, 이 부분은 다시 되돌아왔죠. 그러면 이것을 다시 신 브러쉬로 이것을 요거 하면은 다시 되지요. 이러한 이점이 있다고 하는 거. 요새 나는 ACR 작업을 많이 하는데 ACR 작업할 때 이렇게 고급 개체로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면은 다시 재보정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또 마스크가 생겨서 마스크로 되돌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요 상태에서 흑백을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흑백 사진도 보기가 좋아요. 자, 요 사진도 뭐 지금 뭐 아주 좀 켜볼까요? 자, 아주 사진이 아주 장노출 효과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요 흑백을 한번 만들어서 보겠습니다. 흑백. 자, 블랙 앤 화이트. 흑백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선호하는 것은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왜? 여기서 이 색상을 가지고 여기서 샤픈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레드나 옐로우는 예, 밝고 어두운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비를 충분히 줄 수가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 줘볼게요. 이렇게. 자, 옐로우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 이 아래에 있는 시안이나 블루는 또 대신 저 바탕 물 색깔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물 부분. 자, 물을 어떻게 밝게 하냐. 자, 이렇게 할래? 자,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위에 레드와 옐로우와 시안과 블루와는 좀 반대죠. 이 그린은 거의 효과가 미미한데, 요것은 보세요. 좀 아랫부분을 좀 설명하죠? 자, 내가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어떤 것이 좋은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흑백을 좀 진하게 했는데, 자,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아주 진한 흑백 사진이 됐네요. 이 흑백 사진 만들기 전에는 이러한 사진이었었는데, 이 사진을 이렇게 흑백으로 변환을 시켰고, 요걸 다시 크롭을 해서 적당하게. 자,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방에서 똑같이 움직여서 크롭이 되죠. 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상태에 맞춰놓고 OK 하게 되면 이러한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이제 타임랩스 가지고 다른 사진 갖고 또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이것은 이제 다른 카메라인데 다른 곳.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토샵 버그로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툴에 가서 포토샵 로드 파일 레이어를 불러오기. 그래서 수평도 전혀 맞지 않은 사진이네요. 빨리 해보고 수평도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알트 A라고 그랬죠. 모두 선택. 마우스 우클릭해서 스마트 오브젝트로 갑니다. 구글 개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레이어에 가서 스마트 오브젝트 구글 개체 찾고, 그 다음에 스택 모드 병합하기 평균값 하게 되면은 곧바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냥 여기서 또 반복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J 했습니다. 자, 이것을 라스트라이즈라고 했죠. 라스트라이즈 우클릭해서 요 창에서 라스트라이즈 레이어를 가볍게 한 레이어로 만든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만들고 다시 요놈을 다시 우클릭해서 고급계좌 다시 변환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변환을 시켜서 컨트롤 시프트 A에서 ACR로 간다고 그랬어요. 자, ACR 넘어왔습니다. 베이직에서 다른 걸 만지지 않겠습니다. 베이직에서 오토를 한번 눌러서 오토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해보고, 조금 어둡네요. 조금 밝게 해볼게요. 자, 요 정도.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아까 어마운트 값 샤픈을 주는 것은 여기서는 하지 않고 그대로 포토샵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평을 잡아 볼게요. 물이 있으니까 물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오늘은 이번에는 아까 이렇게 회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평을 잡았는데 지금은 이거 스트레이튼 갖고 해볼게요. 스트레이튼 요 위에 있죠? 스트레이튼을 체크한 다음에 요게 생기면은 수평선에 갖다가 이렇게 줄을 그어주죠. 이렇게 되면 곧바로 수평이 이제 맞춰지고 이거 생겼습니다. 생겨서 요놈을 크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작업이 되어 있죠. 자, 여기는 풍경까지 같이 나와 있네요. 자, 요것을 가지고 이제 요 놈을 가지고 흑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 사진 상당히 좋네요.
자, 이렇게 그냥 써도 되고 저장을 해도 되고, 또 이것을 흑백 사진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블랙 앤 화이트, 레드 값, 옐로우 값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흑백을 만들 수 있다. 여기 물과 관계가 있다 그랬죠? 밝은 부분. 자, 저 마을이 문제가 되니까 크게는 안 되겠네요. 저 풍경을 살릴 수 있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흑백 사진을 이제 만들어 봤죠. 자, 요것이 이제 흑백 이전의 사진은 이러한 것이에요. 요것을 하나 저장하고 다시 요것을 저장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사진을 컨트롤 시프트 S 해서 저장을 하면은 됩니다. 저장을 하면은, 그리고 요 클릭한 다음에 요 상태에서도 컨트롤 시프트 S 여기에서 저장을 하면은 아까 칼라와 흑백 사진이 같이 저장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요 사진을 저장하고 싶다 하면은 요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S 하고, 어디에 your 컴퓨터, 내 컴퓨터에 넣겠다. 이것을 JPG로 만든 다음에 이름을 뭐 1, 2, 3, 4, 5 이렇게 준 다음에 저장할 위치를 선택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람 아래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 포집기, 모래 유실 방지 구조물을 이용해서 장노출 촬영을 하는 건데, 나는 장노출 촬영을 하지 않고 인터벌 촬영으로 만든 사진을 가지고 장노출 효과를 내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징적인 것을 하나는 A모드 촬영이었는데 가지고 있는 ND 8, 16, 32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를 끼우고 IS를 충분히 내려서 시간을 4초, 5초, 6초 이렇게 셔터 스피드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4초, 5초 이 사진으로 장노출을 촬영을 하고 이놈을 병합을 해서 이러한 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한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